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팔자로 풀어보는 인생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십성을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성은 나의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글자가 되기 때문에 각자 글자에 따라서 숨고 있는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십성이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십성의 화면을 보면은 목일간 나의 일주 기준의 십성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목에는 목일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목일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빨간색, 화에 대한 것이 식상이 되고, 다시 노란색, 재성이 되는 거고, 하얀색, 흰색, 관성이 되고, 검정색,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환한다. 이 순환하는 관계가 바로 생한다라는 관계. 얼뜻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다. 을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십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십성이 오행이 다시 어떤 결합해가지고 10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10개로. 그러면 그 10개가 바로 뭐냐면은 이 화면에 있는 대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10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십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에서도 두 가지, 비견, 겁재, 화에서도 식신, 상관, 토에서도 편재, 정재, 금에서도 편관, 정관, 수에서도 편인, 정인 이렇게 10가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목일간이 이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 일간이 식상 여기 이거 화일간이라고 하면은 빨간색 일간이라고 하면은 요 화일간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비겁이 되는 거예요. 비견과 겁재가 되고 다시 그 노란색이 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식상이 되는 거고 이런 이 흰색이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런 식으로 십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십성에서 비견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럼 비견은 일관과 음양이 같은 것을 우리는 비견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갑목이 있죠. 여기 갑목이에요. 요 갑목이 갑을 만났을 때 이것을 비견이라고 한다. 같이 놓였을 때. 그러니까 천간에 갑이 있고 옆에 또 갑이 있었을 때 그때 갑을 기준으로 해서 비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동그라미 그려진 거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을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음양이 틀려요.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야.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났을 때는 겁재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이 기준입니다. 목일간 갑이 기준했을 때 여기 빨간 병화를 만났을 때 이게 병자거든요. 병화를 만났을 때는 이게 같은 양과 양이 만난 거예요. 즉 그래서 일과는 다르지만 음양이 같다. 음양이 같다. 이런 때는 식신이라고 한다. 식신. 그 다음에 상관은 뭐냐? 일간도 다르고
음양도 다르다. 이때는 상관이라고 한다. 바로 그 앞에 생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성에서는 편제와 정제가 있죠. 편제는 말은 뭐냐면은 목이 극하는 것이 토거든요. 토인데 토는 재성이라고 불리우는데 재성 중에서도 편제와 정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토를 만났으면은 같은 양과 양이 만났죠. 같은 양과 양이 만났으니까 이때는 편제가 되고 간목이 기토를 만났을 때는 갑은 양이고 기토는 음입니다. 그래서 양이 음을 만났을 때는 이때는 정제라고 한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은 이 간목을 기준으로 경금을 만났었을 때는 평관이 되고 간목이 신금을 만났을 때는 정관이 된다. 그다음 간목이 임수를 만났을 때는 편인이 되고 간목이 계수를 만났을 때는 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주팔자를 이게 이제 이 해석을 할 때는 이게 각자가 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건데, 사주팔자를 푸는 거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목도 가물이 있고, 병도 병화, 정화가 있고, 토도 무토, 기토가 있고, 관성도 경금, 신금이 있고, 인성도 임수, 계수가 있어요. 이거는 10개는 천간의 글자고 또 지지의 글자가 12개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지지까지 합치면은 다시 또 여기도 똑같이 간목이 지지에 있는 자축 인묘 중에서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편제, 정제, 식신, 상관, 비견, 겁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성의 분류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비견, 겁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십성의 이해를 해야 돼요. 십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십성의 이해에서 이것을 사회적인 관점과 육친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먼저 이 십성을 먼저 살펴보면은, 항상 목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목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비겁은 바로 나를 뜻하는 거예요. 비겁은 나를 뜻한다. 비겁은 나를 뜻한다. 그 다음에 식상이 아까 뭐냐면은 갑일간으로 했을 때는 이 빨간색이라 그랬죠. 이 빨간색의 식상은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과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일과 건강, 의미가.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사주팔자에 이 화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일이나 건강이 나쁘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먹을 복이 없다든가 이런 의미를 갖겠죠. 많으면 또 그것이 또 그 부분이 많고 또 없으면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식상은 일과 건강을 의미하고 그다음 재성은 이 노란색 재성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돈. 재물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 관성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관성은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명예 또는 직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관성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주에 관성이 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직업이나 아니면 명예 같은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렇게 계속 떠든다든가
이러한 것을 갖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인성은 이 검정색 인성이 뜻하는 의미는 바로 공부를 뜻합니다. 공부 또는 뭐 문서, 계약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오행이 다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십성, 뭐 비견, 겁재, 그다음에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 열 가지도 각자가 또 의미하는 뜻이 또 다 각기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이하는데 아무튼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비겁은 나를 뜻하고 또는 뭐 형제 나를 뜻하고 그다음에 식상은 일 건강을 말한다. 재성은 재물을 말하고 관성은 명예나 직업을 말하고 인성은 공부나 뭐 계약, 문서 이런 것을 뜻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육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친이라는 것은 뭐 부모, 자식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외 조상 뭐 이런 거, 부모, 자식, 그다음에 배우자 이런 것을 뭐 형제 뭐 이런 것을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 육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것도 뜻하는 것이 각자 가지고 있어요. 뜻을. 자, 이것도 목일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 비겁은 비견 겁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비겁은 바로 나와 똑같은 형제 또는 직장으로 말하면은 직장 동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친, 사람 서로 이웃 관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다음에 식상이 뜻하는 것은 요 빨간 거 식상이 뜻하는 것은 즉 간목일간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식상이 뜻하는 것은 바로 장모를 뜻하는 거다. 장모님. 장모님 알죠? 처의 어머니 장모님을 뜻하고 그다음에 재성은 또 누굴 말하냐면 육친의 관점에서는 재성은 처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 그다음에 또 재성은 남명이나 여명이나 다 똑같이 부친을 뜻합니다. 즉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를 뜻하고 그다음에 어, 여명의 입장에서는 부친을 뜻한다. 즉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와 부친을 동시에 뜻하는데 이 재성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부친만 뜻한다.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보다 더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은 제 사주를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했을 때 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성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자식을 뜻하는 거예요. 자식, 내 자식. 그다음에 인성은 누굴 뜻하냐면 모친,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이 오행을 보면은 이렇게 십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의미가 다 틀리지요. 뭐 예를 들면은 갑, 갑이 나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초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 자리, 노란색은 아내 자리, 그다음에 흰색은 자식의 자리, 나의 자식의 자리, 흑색, 인성은 나의 어머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극재화의 관계로 보면은 한번 생극재화의 관계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극재화의 관계는 자, 이번에는 한번 을목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뭐 간목이나 을목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같은 저거니까 일간이니까. 자, 보면은 생이에요. 여기는 다. 생할 때는 바로 앞에 것을 생한다 그랬죠. 목이 생하는 것은 화고, 화가 생하는 것은 토고, 토가 생하는 것은 금이고, 금이 생하는 것은 수다. 그다음에 수가 생하는 것은 목이다. 이렇게 이게 생하는 관계.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극하는 관계. 극한다는 것은 상대의 것을 내가 빼앗는다는 것이고 이 생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거. 즉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 생은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극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생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 나 이거 식상을 내가 되고 싶어. 뭐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극은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목일간에서 갖고 싶은 게 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일간은 나는 토, 재물을 갖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극한다. 극한다는 것은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나를 생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생하는 거.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 목을 생하니라. 내가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다. 나를 생하는 것.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그러면은 저의 사주를 가지고 보다 더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